주말로 접어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을 찍었는지 힘이 살살살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9,3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력을 뽐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장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 측정치로 주로 사용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난 3월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기 때문에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4.2% 상승했는데 아직까지도 연준이 바라는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여론과 분석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인 척을 하면서 연준 파월에게 전화를 건 일당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네요. 파월이 인정을 했다라는 것인데 해당 영상에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올해 일단 금리 인상을 2차례 실시할 것이고 후에 경과를 지켜볼 것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2번 올렸기 때문에 다음 달에 금리 동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경기가 눈에 띄게 수축되는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은 어떤 선택을 과연 내리게 될까요? 특히나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자,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40% 떡락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관리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시가 3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장중 최저가는 2달러 98센트 정도. 뭐야 이거 개떡락했네. 완전 쓰레기 코인 아니야. 근데 코인이 아니라 은행이다. 문제가 많죠. 이 다음에 망하게 되는 은행은 어떤 은행이 될 것인가. 은행들 같은 경우는 몸을 사리기 위해서 대출을 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빛날 수 있다라고 월가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 위기가 비트코인 채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 그리고 은행 위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으며 연준은 다시 돈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번스타인이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는 6,460억 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야, 니들부터 비트코인 좀 사면 안 되냐? 그런가 하면 백악관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지만은 이를 무시하는 투자자나 기관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 바이든이는 종이 호랑이도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와 동시에 미국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산관리사인 사마라 에셋 그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개발에 1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던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자회사 벤모를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웃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페이팔의 자회사 벤모 둘 다 돈 송금하는 회사인데요. 문제는 둘이 연결이 안 됩니다. 같은 자회사인데 상호 운용성이 형편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암호화폐는 주소만 있으면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암호화폐의 장점이 아니겠나. 다음으로 해서 든든한 비트코인의 지원군인 잭 돌시 트위터 창업자의 결제회사인 블록이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자체 개발한 비트코인 채굴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개발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얼마 전에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 중에 21%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좀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주요 26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을 통틀어 봤을 때 밀레니얼 세대 중에 46%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정치인 후보를 평가할 때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내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신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그 다음으로 독일 베렌베르크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향후 수개월 내로 하락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5월에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 상승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 반면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규제 강화 때문에 집행 조치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박 소식 중에 한 가지는 홍콩 증권선물위원장이 다가온 5월달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관련된 제도 지침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에 앞서가지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그리고 바이낸스의 CEO인 CG가 트윗을 한 것인데요. 홍콩의 중앙은행은 홍콩의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받기 전부터 암호화폐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니네 아직 라이선스 없지만은 암호화폐 서비스 먼저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으로다가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조만간에 중국 자금발 상승이 한번 오는 것이 아니냐. 야, 이거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이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종잡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분석 및 동향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이 11개월 만에 수익권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장기 홀더의 수익성 회복은 역사적으로다가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크립토 퀀트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이익을 보고 있는 장기 홀더들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동시에 비트코인 7일 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내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고 글래스도드가 밝혔는데요. 그들이 제공한 또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장투자들이 매달마다 비트코인 15,000여 개 정도를 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비트코인의 공급 충격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비트코인 아카이브 계정은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 반면에 또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잔고가 한 달 만에 51,000개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만 많이 늘어났다. 이거 바이낸스 카르텔이 비트코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차트상에서 검은 선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파란 선 같은 경우가 바이낸스가 보유한 이 비트코인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지난 30일 동안 총 다 합쳐가지고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숫자가 14,000개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혼자만 비트코인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 이런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지선들은 어디가 될 것인가?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 포페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28,2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26,2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9,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 크레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28,000달러가 깨진다면 23,000에서 5,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 3주봉에서 프라이스 모멘텀 오실레이터가 상승 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차트상 패턴을 봤을 때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사람은 39,000달러까지도 이번에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지금 당장 비트코인은 저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 이거를 뚫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32,0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지속적인 상승 자연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움직임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타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재미난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열렬한 비트코인의 지지자, 2024년도였었나요?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100% 확신을 했었던 팀 드레이퍼가
한국인 지인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국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의 지인이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아들의 생일 선물로 칼을 사주는데 실물 칼이 아니라 가상 아이템, 리니지라든지 그런 게임상에서 거래가 되는 비싼 아이템이나 캐시템 이런 아이템을 사주는 것을 보면서 좀 특이했겠죠. 근데 팀 드레이퍼는 또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전통 화폐에 대항할 수 있는 가상의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이 소개가 되자마자 비트코인을 겁나게 사서 모으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그때 당시 싸게 비트코인 경매를 할 때 3만 개를 낙찰받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들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벤처 캐피탈을 시작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영감을 준 이 한국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샀을까요? 궁금합니다. 한편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면서 억대 금액을 챙긴 암호화폐 리딩방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수익 보장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고수익 보장은 유니콘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사탕발림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양아치들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에게 일정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뒤 가격이 오르자 자신의 물량을 던지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한국에 넘쳐나는 사기꾼들, 미국같이 형벌을 강하게 때려버리면은 좀 숫자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사기꾼에게 이러한 처벌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4조 5천억 원 배상,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 사기 행태가 권도영이의 그것과 비슷하다. 테라 및 루나 사태와 비슷한 사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처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해당 사기꾼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보고 있으면 이미 잡혀버린 도건 같은 경우는 정말 오줌을 지릴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와들와들 떨고 있을 것 같은 상황. 이를 봤을 때 국내에서도 사기에 관련된 처벌을 더욱더 무섭게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센티멘트에 의하면은 이더리움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난 후에 이더리움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으는 고래들도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페페라는 밈코인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점을 올려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밈코인은 100%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RNDR 같은 경우는 올해만 500% 상승을 벌써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격이 2배는 더 뛸 수 있다라고 인베스트 앤서스라는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RNDR이 다음 강세장에서 5달러 62센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데 다음 강세장은 2025년도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있겠다. 강세장에서 아무리 못해도 3달러 68센트, 평타를 치면은 4달러 87센트, 제대로 올라가면 5달러 62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개인적으로 RNDR이 50배나 100달러까지 도달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현실적으로 먹고 나와라 라는 분석. 자, 그래도 RNDR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만 500% 상승했으니까 조정 좀 받아야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께서 각자 이 판단을 잘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주말 시청료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